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벌린 사업이 계속 악순환을 밟으며 곤두박질 쳤죠. 앞뒤 좌우 꽉 막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무슨 시도를 한다는 게 마냥 버겁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지레 자포자기하게 되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또 어려움에 빠지면 기도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사실 기도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긴 하지만 영혼 없는 좀비처럼 자리에만 앉아있다 오곤 했습니다.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과는 별도로 정말 심각한 것은 이처럼 마음이 무너진 일이었죠. 그런데 백약이 무효했던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힘겹게 탈출을 하게 된 계기는 펜을 든 일이었습니다. 뭐라도 써야 이 심각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건 결과적으로 천만다행한 일이었고 또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닥치는 대로 펜을 들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받아내어 적었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무작정 글로 이렇게 풀어내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보게 되었고 또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죠. 이것이 글을 쓰게 되면 얻게 되는 객관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일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또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오늘 할 일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또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한동안 그러기를 반복하자 희한하게도 외부 상황도 풀어질 기미가 보였고요. 여전히 사실 전후좌우는 막혀 있었지만 뚫려 있는 것이 보였고 또 그곳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손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풀어지면 나를 둘러싼 환경도 열립니다. 만약 산과 같은 업무의 장벽을 만나서 새가슴 마냥 주눅이 들어있다면 뭐라도 적는 것부터 시작하면 일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록이 누적되면 그것 자체로 나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일상생활과 업무 내용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그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기록하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개인생활과 직장생활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기록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 기록의 의미를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의 기록이 누적되면 과거의 시간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 그날 하루를 복귀해보면 사실 쉽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냈는지 세세히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1년, 5년 전의 일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기록한 하루 기록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몇 개의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라도 그날의 기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치 감자 줄기에 달린 감자를 땅속에서 끌어올릴 때 많은 감자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듯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묻혀있던 사실들을 그 키워드 하나로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원한 내용이 개인 삶에 혹은 회사에 큰 손해를 방지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회사 업무를 보면은 또 개인 어떤 삶의 패턴을 보면 매년 같은 시즌마다 반복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즌에 앞서 미리 1년 전, 2년 전에 취했던 액션들을 훑어보면서 그것에 들어갔던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겠죠. 이렇게 노하우 활용은 내 기록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오늘의 기록은 오늘 당장 시간 누수를 막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현재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마련이죠. 시간을 기록하는 자체가 시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요. 시간을 또 충실히 사용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시간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은 시간 사용의 시작점과 완료 지점을 기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 시작 시각과 해야 할 일의 항목을 적고요. 또 맞춰야 할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 리추얼을 행하는 것과 같아서요. 일의 집중력을 대폭 향상시킵니다. 무엇을 어느 분량만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 그냥 어떤 것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일을 하되 일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자, 셋째, 이렇게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미래의 시간 계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사용 현황을 기록하다 보면 계획 대비 실제 사용 현황을 지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그럴 때 계획과 나의 실행 사이에 반복적으로 큰 오차를 내는 항목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요. 또 그 이유를 또 찾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메타인지력, 곧 나 자신을 아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타인지력을 바탕으로 다음 계획 시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행력 높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프로세스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사람이 보통 성과를 내기 마련이죠. 자, 이처럼 오늘 하루를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이 누적돼서 과거의 시간을 불러낼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또 현재 시간이 누수를 막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미래의 시간 계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루 기록을 잘 활용하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캐낼 수가 있고요. 현재의 시간을 또 충실히 보낼 수 있고요. 또 이런 습관을 통해 자기 관리 능력을 습득하게 되어서 미래와 어떤 일이 부딪혀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첫 책 기록형 인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한 하루 기록이 나를 목말태워서 원하는 고지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루 기록으로 무채색의 하루가 컬러풀하게 바뀌는 짜릿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 기록과 함께 밋밋한 하루가 살아나는 경험을 같이 해보자고요.